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수를 펼치는 의사들의 소소하고도 위대한 순간과 만나보는 TV의사 서점 명의 엄지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의사 권순영입니다. 박사님 네, 요즘에 자꾸 깜빡깜빡 하신다고 네, 그렇습니다. 고민하시던데 네, 괜찮으세요? 사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좀 저와 연관된 이렇게 신상 발언을 좀 말씀드리면 약속 시간을 깜빡하는 건 물론이고 아침마다 출근할 때 제 차 찾기에 바쁩니다. 전날 주차한 장소를 몰라서 상당히 그 곤혹을 치른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어르신들 보면 이렇게 건망증이 좀 심해지시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건망증이랑 치매 차이는 알고 계신가요? 글쎄요, 저도 이제 의학을 공부했습니다만은 이 신경과 특히 이 치매 쪽 분야에 있어서는 많이 그동안 소홀히 해서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그 피상적입니다만은 깜빡했다는 것을 알면 인지하면은 건망증이고 깜빡했다는 것 그 자체도 인지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일상생활이라든가 사회생활에 큰 어떤 장애가 있으면 그게 바로 치매가 아닌가 어떻게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쏙 됐어요. 저희가 오늘 치매와 관련된 명의분을 모시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보고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치매 질환의 명의 정지향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희 시청자분들께 교수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대 서울병원에서 신경과 내에서 치매 및 인지장애 이제 진료를 담당하고 있고 헬스케어 시스템 부장을 하고 있으면서 신경과 주임 교수를 하고 있는 정지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이 일견 이렇게 뵈니까 이 여성분입니다마는 그 리더십이라든가 아니면 카리스마가 확 느껴지죠. 네. 네, 그 무엇보다도 또 그 존함이 정지향 교수님이신데 이 뭔가 앞으로 지금도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만 큰일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한테 드는데 혹시 이 장명과 연관된 무슨 특별한 내력이 있으신가요? 희귀 이름이신데. 사실 이제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는 이제 지향하자는 얘기가 윤리라든지 수업 시간에 많이 나오면 놀림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제 한자의 의미를 잘 몰랐는데 실제로 이제 알지자에 고향 향자를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여자분들의 향의 이름은 향기 향자를 많이 쓰는데요.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저의 이제 미래를 외할아버님께서 좀 예측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제가 보는 진료 자체가 어르신들이라든지 저의 이제 고향이라든지 과거를 잊지 않고 미래를 지향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네, 기쁘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보통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세요? 사실 이제 저희가 환자분들한테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의 일과는 거의 똑같습니다. 환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침에 이제 진료를 위해서 한 7시나 8시쯤 출근해서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매 환자, 노인 어르신 이제 환자를 주로 외래로 보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6번 정도의 병원 진료와 함께 주 1회 정도의 치매 안심센터 진료를 보기 때문에 거의 일과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름 자체를 외할아버님께서 지어주셨다고 하셨는데 외할아버님이랑 같이 지내신 거예요? 같이 살지는 않았고요. 저희 외할아버님께서 한약사셔서 저의 이름을 지어주셨고 저희 언니의 이름까지 이제 지어주셨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는 이제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저희 형제들하고 이제 주로 살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초등학교 교사님이셔서 네, 2년마다 사실 이제 학교가 발령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태어나긴 진주에서 태어났지만 실제로 마산, 부산, 서울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이제 생활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이제 형제가 딸 셋에 이제 아들 하나였는데 언니와 제가 둘째였고 셋째가 여동생이었고 막내가 남동생이었는데요. 어렸을 때는 잘 몰랐지만 결국 막내 남자아이를 낳기 위해서 저와 저의 여동생은 아마 좀 약간 이제 덤으로 받은 선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격 자체도 저희 언니는 굉장히 첫째로서 약간 정형화되어 있는 좀 그런 약간 고지고식하고 약간 좀 원칙주의자였는데 제 밑에 여동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뛰어나고 융화성도 뛰어나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약간 이끌 수 있는 그런 심정적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저는 그 사이에서 약간 서바이벌 하기 위한 콩쥐과로 모든 일도 제가 참고 약간 좀 이렇게 좀 배려해주고 아마 그렇게 커서 친구들이 가끔 저한테 놀림으로 신데렐라 형이나 콩쥐과다 그런 얘기 가끔 많이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신경과를 전공하셨고 그중에서도 치매 질환을 선택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사실 이제 의대에 들어간 것도요. 그래서 제가 제 고집이 아니라 저희 어머님의 이제 영향에 의해서 의대를 들어갔게 됐습니다. 콩쥐과. 네, 네. 시키는 대로 다 했죠. 근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처음으로 제가 이제 반항을 한 거예요. 이거는 의대는 내 길이 아니다. 나는 의사로서 생활을 하고 싶지 않고 다른 일을 내 스스로 이제 찾아가 보고 싶다라고 결정을 해서 과감하게 이제 집에서 엄청난 반대를 했는데 휴학을 했는데요. 우연한 계기로 제가 사실 카톨릭 신자인데 우연한 계기로 이제 성가복지병원 카톨릭 재단에서 운영하는 이제 빈곤자를 위한 이제 무료 이제 위탁 병원이 있었는데 그 성가복지병원에서 약간 자원봉사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휴학하는 기간 동안에 일주일에 거의 한 5번 이상 매일 나가면서 이런 게 의료라는 거구나. 내가 의사로서 하게 되면 이런 일들을 환자나 주변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알게 돼서 한번 내가 의사로서 다시 한번 복학을 해보고 의료인이 돼보면 어떨까라는 생각 때문에 복학을 하게 됐는데요. 복학을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저희 박기덕 교수님이라고 지금 이제 정년을 이제 퇴임을 준비하고 계신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께서 신경과에 대한 강의를 처음 해주셨는데 강의를 듣자마자 뇌라는 게 이런 거고 뇌질환도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러한 것이 마음과 뇌가 다 연결이 돼 있는 굉장히 심오한 의학이지만 약간 철학적인 개념이 있는 그런 과학이구나라는 생각을 내게 돼서 신경과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그 치매를 전공을 하는 교수들이 추천하는 참 명실공히 자타가 공인하는 아주 최고의 치매 질환 전문가신데 국내 최초로 해서 이 치매 환자와 보호자를 위해서 다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인지치료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고 개발하셨다 그러시는데 한번 소개 좀 해주도록 하시죠.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저 혼자 개발한 건 아닙니다. 이제 다기관 임상 연구로 개발을 했는데요. 사실 그전에는 이런 인지훈련 치료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외국에도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산발적으로 시행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수님도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의학의 개념은 무조건 임상 시험을 통해서 효과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저희 연구가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런 경도인지 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기관 무작위 배정의 임상 시험 연구를 통해서 실제로 경도인지 장애 환자들도 이러한 인지 훈련을 받았을 때 인지 기능이 좋아진다는 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2016년도에 굉장히 유명한 이제 사이코소마틱스라고 하는 논문에도 실리게 됐고 저희가 이걸 근거를 통해서 신유로 기술도 신청을 해서 받아서 저희가 지금 병원에서는 이제 비보험 수가로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사실 저희가 인지 훈련의 가장 기본 개념은요. 저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제 의미가 있는 거를 꼭 외워서 저희가 의학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을 기억을 하게끔 하는데 이상하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지 훈련은 아주 그냥 비특이적인 거 철수, 영희, 뭐 날짜 그런 아주 비특이적인 거를 외우게끔 하고 훈련을 시키는데요. 저희는 아이디어를 좀 달리해서
정말 어르신들이 외웠을 때 일상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신화라든지 뭐 서울이라든지 부산의 지하철역 이름 같은 거, 그리고 전국에 있는 뭐 축제, 전통주, 또한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구성을 해서 외우고 난 다음에도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 어르신들께서도 재밌어 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어 하셨고요. 사실 이제 이런 연구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성향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일 가능성도 높지만 저희가 6개월 이제 임상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굉장히 이제 즐거워하셨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일상적으로 본인들이 쉽게 접근하고 쉽게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치매라는 질환이 왔을 때 딱 몸에서 드러나는 건 아니잖아요. 깜빡깜빡하니까 이게 대수롭지 않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어떤 증상이 나타나야 이게 치매다라고 진단할 수 있는 건가요? 아까 서두에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건망증이 있다고 치매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건망증이 있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실 치매의 전조 증상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가지고 있던 일상생활에서 잘 하던 능력들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을 굉장히 잘 만드시던 어머님께서 어느 순간에 1년 만에 찾아뵀더니 이전하고 다르게 음식 만드는 순서도 달라지고 음식 맛도 뚜렷해지지 않고 변화가 있을 때 의심을 해봐야 되고, 만약에 아버님께서 뭐 버스를 타고 이제 일상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장애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은행 업무를 보는데 이상해졌다든지, 집에서 뭐 농사일을 하셨는데 갑자기 어느 날 좀 그런 거에서 장애가 생겼다, 그러면 의심을 시작해 보셔야 됩니다. 치매했을 때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건 알츠하이머인데 이거 말고도 종류가 굉장히 많다면서요? 맞습니다. 치매는 사실 원인 질환만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80가지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알츠하이머 병입니다. 알츠하이머 병이 있으면서 혈관성 질환도 생기는 거고, 알츠하이머 병이 있으면서 나머지 뇌 손상이라든지 뇌 종양도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알츠하이머 병이 가장 많지만 그 외에도 파킨슨 질환을 동반한 치매가 이제 한 대략 10 내지 15% 정도 생길 수가 있고, 옛날보다 많이 줄긴 했지만 역시 혈관성 치매도 대략적으로 한 3위 정도의 순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치매 발병률과 연관돼서 어떤 전 세계적인 이제 분포 그런 조사에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전 세계적인 유병률은 WHO의 이제 보고에 의하면 대략 6 내지 7%인데요. 우리나라는 9 내지 10%입니다. 그래서 치매 유병률만 따지면 굉장히 상위권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절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이렇게 치매 유병률이 높은 이유가 일반적인 국민의 의식 수준이 깨어 있어서 치매에 대해서 조기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더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병원에 많이 오시고, 또한 두 번째로는 치매 안심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치매 안심센터에서 지금 조기 검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런 증상이 없는 집에 숨어 계신 어르신들도 인지 저하가 있는지, 치매가 있는지, 치매 고위험군인지 아닌지 조기 검진을 하면서 빨리 위험군을 발견해내고, 위험군이 있을 때 1, 2년 안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으면 치매 환자로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다 보니까 이런 유병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환자가 많다기보다는 빨리 알아채서 치료를 한다는 거죠. 보통 치매 환자가 여자가 더 많다고 하던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애석하게도 여자분들이 훨씬 2배 정도 많은데요. 이제 그 이유 자체가 첫 번째는 이제 사회적인 활동 같은 것을 많이 안 하는 그런 옛날부터 지금까지의 어쩔 수 없는 경제적인 사회적인 변화 때문에도 있고요. 그런데 두 번째는 또 이상하게도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이런 사회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위험에 노출되지 않아서 조금 더 오래 사십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치매 발병률이 높은 것이 있고요. 세 번째로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성 호르몬 역할입니다. 여성 호르몬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거의 50대 정도 되면 폐경이 와서 여성 호르몬이 이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70에서 80대까지 30~40% 이상이 남성 호르몬이 계속 분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남성 호르몬이나 여성 호르몬은 뇌에 가세는요,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보호인자로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이 그만큼 오랫동안 뇌를 보호해서 치매가 일정 부분 예방이 되는 것이죠. 이 치매를 앓게 되면은 이제 뭐 가장 문제시되는 게 어떤 가족의 삶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근데 보살피는 보호자들에게도 상당히 그 폐해가 되지 않습니까? 참 폐해라 그래서 좀 어폐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러한 그 인지 장애가 있으신 그런 환자분들을 돌봄에 있어서 어떤 그 환자뿐만 아니라 또 보호자 측면에 있어서도 어떤 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뭐 특별한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치매 환자 보호자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개발을 했고, 또한 이제 보건복지부 내 치매 정책과의 이제 후원으로 저희가 전국에 있는 25개 이제 지역 병원에서 과연 이 치매 환자 보호자 교육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는지 효과성에 대한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사전 사후를 보면 단순하게 한 1시간 정도의 치매 환자 보호자 교육 프로그램을 받아도 보호자들의 우울감이라든지 환자를 조우하기 위한 조우 부양감도가 대략 한 1.5에서 2점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환자를 위해서 만약에 이런 프로그램이 제공이 됐을 때 보호자가 바뀌어서 환자한테 굉장히 좋은 양질의 이제 보호라든지 그런 것들이 제공이 될 수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고, 이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제 수행을 해 나가고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게 저희의 목표인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많은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의료 보험이 되어 있는데, 아직은 이 프로그램 자체는 이제 급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연구만으로서 결과가 나와 있고, 아직은 지금 뭐 주기적으로 시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매 환자분들이 워낙 고연령층이다 보니까 보호자분들도 사실 좀 연세가 있으신 편이죠.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어떤 조사를 했는데요. 대학병원이다 보니까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연구가 이화여자대학교에 오는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지조사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50명 정도로 조사를 했는데요. 놀랍게도 그 보호자들이 외래에서는 아무도 인지기능 저하에 대해서 호소를 안 했는데, 인지기능 검사를 했더니 40% 가까이가 경도인지 장애가 나왔고, 25%가 알츠하이머병 확진 패트 검사를 했더니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치매 환자 보호자들 자체가 고연령군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본인이 인지 저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를 돌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고, 다른 아드님 따님과 같은 어떤 보호자들도 환자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환자를 돌보시는 다른 보호자분들에 대한 인지 기능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갖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척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 근대의학에서 이제 현대의학으로 넘어오면서 뭐 사실 그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개발한 다음에 그 완벽하게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은 10손가락, 10발가락, 20개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참 병을 정복하기 쉽지 않은데, 이 치매 치료와 연관된 어떤 치료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연구라든가 아니면 개발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현재 알츠하이머 병이 이제 가장 많은 질환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알츠하이머 병에 대한 치료는 사실 아세틸콜린 분해 요소 억제제와 NMDA 이제 조절하는 약 말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밀로이드를 조절하고 아밀로이드가 축적돼 있는 것을 없애는 여러 가지 연구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두카누맙이라고 이미 이제 미국에서는 승인이 받았고 의사들이 이제 처방을 할 수 있는 약입니다. 이 약을 사용을 했을 때 인지기능 개선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지만 알츠하이머 병의 원인 물질인 아밀로이드는 이제 청소가 되는 것을 이제 입증을 했죠. 근데 문제는 이 약이 굉장히 고가의 약입니다. 한 번 주사를 맞을 때 대략적으로 한화로 한 460만 원 정도가 한 달 주사에 그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비용이 이렇게 고가여도 부작용이 없으면 괜찮은데요. 저희가 모든 치료가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아두카누밥의 부작용은 꽤 큽니다. 뇌 부종도 생기고 뇌 염증도 생기고 뇌출혈 그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거의 이제 사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대신 이 약을 능가해서 레카네맙이라고 하는 새로운 아밀로이드에 대한 백신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결과가 대략적으로 나왔는데 이런 아두카누밥에 있었던 부작용도 없으면서 아밀로이드도 청소가 되고 심지어 인지기능 개선 효과도 있었다라는 보고가 있어서 지금 저희가 굉장히 이제 가슴을 이제 막 두근거리면서 열심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어르신들이 걸리는 치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많지는 않지만 젊은 사람들도 치매에 걸리잖아요. 뭐 옛날에 내 머릿속에 지우개 같은 영화 보면 젊은 여자가 걸렸었는데 이런 젊은 층이 걸리는 치매가 어르신들이 걸리는 치매랑 좀 이유가 다른가요? 보통 우리가 65세 이전에 생기는 치매를 이제 초록이 또는 조발성 치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조발성 치매도 대략적으로 거의 한 70% 가까이가 알츠하이머 병입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그 외에 이제 전두축두엽 치매라든지 아니면 뇌혈관의 변화에 의해서도 이제 치매가 생기는데요. 대부분의 알츠하이머 병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노인성 알츠하이머 병은 아밀로이드가 청소가 안 돼서 뇌 안에 쌓이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이런 조발성 알츠하이머 병의 경우에는 원인을 알 수 없게끔 아밀로이드가 훨씬 더 많이 생성이 돼서 우리가 이제 뭔가 청소 시스템이 막히기 때문에 이런 병이 생기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런 조발성 알츠하이머 병 환자들이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노인성 알츠하이머 병 환자들보다 훨씬 더 빨리 나빠집니다. 그래서 진단을 받고 대략적으로 한 2, 3년 안에면 초기 치매에서 중기로 넘어가게 되고 말기로는 한 5년 안에 넘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진짜 됩니다. 빠르네요. 네. 예,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국력이 전 세계 6위 정도에 해당된다 그러는데 저는 의료 분야는 그 이상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세계적인 반열 수준이라고 좀 믿고 있고 실제 이제 체감하고 있는데 이 치매 치료와 연관돼서 저희 나라 수준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이제 거의 단연컨대 거의 전 세계에서 한 10% 안에 들 정도로 네,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비단 저희 이제 의료진들이 열심히 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너무 잘 갖춰져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심이 있고 빨리 진단받고 조기 치료와 약물 치료를 유지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저희 이제 의료진들께서 이러한 의료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뇌 영상이라든지 진료 지침이라든지 약물과 연관된 다양한 임상 시험을 하고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거의 최고의 반열로 올라갈 수 있게끔 된 하나의 밑거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앞서 아밀로이드가 청소가 안 돼서 이제 걸리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 잘 청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우리가 나이에 따라서 이런 치매를 예방하는 기전을 조금 달리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아밀로이드가 많이 생기든 늦게 생기든 약간 둘 다 많이 축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라서 뇌혈관을 굉장히 튼튼하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 40대에는 뭔가 이제 우리가 메타볼릭 신드롬이라고 하는 그런 고혈압, 고지혈증, 고당뇨 이런 것들을 잘 조절을 해서 혈관을 튼튼하게 유지해서 여러 가지 뇌 안에 생기는 독성 물질을 잘 청소를 하고 또한 뭐 산화 물질이라든지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들도 잘 청소하게끔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혈관 관리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수님도 평소에 좀 이렇게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있으세요? 사실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노인 신경과학회에서 이제 강의를 이제 요청을 받아서 갔는데요. 거기서 저에게 이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가 있느냐라고 딱 질문을 들었는데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는 이제 제가 항상 치매 예방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만 제가 그 나이가 됐다라는 걸 그때 당시에는 인식을 못했고요. 실제로 제 이제 친정 부모님이나 저희 시부모님께서 이제 네 분 다 건강하게 이제 계시는데 아직까지 인지 장애는 없으시지만 저희가 보통 한 80대 중후반이 되면 4명 중에 1명은 인지 저하나 치매가 발생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그 4분 중에 어느 분이 조금 위험해지실까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데만 집중을 하고 있다가 제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질문을 하고 나서 그때는 제가 대답을 못 했지만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서 저도 이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코로나 전에는 이제 주 2회 정도 등산을 다녔었는데 코로나를 때문에 또 거의 이제 못하게 됐던 게 있었는데요.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사회 활동, 저를 불러주는 모든 곳에 다 참여하면서 열심히 이제 등산도 가능한 매주 하는 걸로 제 치매 예방 방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금 TV 보시는 분들께서 실생활에서 치매 예방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3, 40대라고 한다 그러면 혈관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40대인데 내가 왜 혈압약을 드셔야 되느냐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런 혈관 관리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신체 기관은 바꿀 수 있지만 뇌는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뇌에 친화적이고 좋은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는 40대 때는 무조건 혈관 관리를 하셔야 되고 5, 60대가 되면 뭔가 새로운 일을 가장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지활동이라든지 운동, 뭔가 사회활동은 뭔가 새로운 것을 계속 끊임없이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약간 70대가 넘어가면 조금 개념이 달라집니다. 70대 때는 뇌 손상을 방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하고 있던 일상이 있다 그러면 그 일상을 어떤 반복적으로 뭔가 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내가 오늘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 결정을 했을 때는 똑같은 것을 루틴하게 반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안에는 운동과 적절한 인지활동, 매일 30분 이상의 운동, 30분 이상의 인지활동,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주 1회에서 2회 정도의 사회활동을 하면서 본인의 삶을 규칙적으로 유지하고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했을 때 내가 치매 예방을 위한 하나의 신념을 가지고 나의 일상을 하루를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도 이제 그 외래 진료를 보면서 그 환자분들에 대한 어떤 그 라포 어떤 상호 간의 관계를 위해서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마는 이 보호자분들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려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교수님께서는 이런 치매 환자분들을 돌보시는 보호자분들이 오셨을 때 각별하게 어떠한 감사와 존경 인사를 표명하신다 그러시는데 거기에 무슨 특별하게 함축된 의미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얼마 안 됩니다. 그 약을 제가 처방을 하는 거는 저한테 오시거나 집 근처에 있는 다른 병원에 가셔도 똑같이 처방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호자분이 저한테 오시는 거는
몇 개월에 한 번이라도 제 얼굴을 보고 저한테 뭔가 이제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건데요. 제가 잠깐 처방을 하고 나머지 보호자분은 집에 가셔서 이 환자분을 24시간 돌보는 일을 실제적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보호자분이 열심히 해주셔야지 환자가 좋아지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호자분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는 똑같은 약을 드리는데 어떤 보호자분 오셔서 환자분이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제가 처방을 잘해서 좋아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절대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제가 드리는 약은 다 똑같지만 보호자분이 환자분한테 주시는 돌봄이라고 하는 뭔가 환자를 돌봐주는 그런 마음과 정성이 다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달라지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항상 오셨을 때마다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주시고 환자분들을 잘 돌봐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보호자분들, 환자분들한테도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계속해서 애를 쓰셨던 게 인정을 받으셔가지고 대통령 국민훈장까지 글쎄 말이에요. 받으셨더라고요. 예, 아주 훌륭하십니다. 네. 이게 어떤 거였죠? 사실 제가 이제 치매 안심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진료는 거의 똑같이 봅니다. 대부분의 이제 치매 클리닉을 가지고 있는 대학병원의 교수들은 저와 비슷하게 외래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치매 환자도 열심히 보시고 또한 치매와 연관된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하셔서 저보다 연구 업적이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훈장 포장을 받게 된 계기는 치매 안심센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금까지 양천구 치매 안심센터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강서구 치매 안심센터로 넘어가서 저희가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 이 강서구 치매 안심센터가 실제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좋은 프로그램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것과 연관돼서 상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토픽 치매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치매 안심센터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거에 연관돼서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많이 준비되어 있던데 그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도록 하시죠. 네. 치매 안심센터는 2008년도부터 시작된 정말 치매와 연관돼서 상담을 원하거나 치매를 진료를 받고 싶은데 의료적인 접근이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서울시 치매 안심센터 24개 구로 시작이 됐다가요. 지금은 256개 전국으로 지금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역마다 거의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치매 안심센터의 목적은 첫 번째는 그때 당시에는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 많으셨고 치매를 아예 거부하는 어르신들이 많으셔서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그리고 치매가 약간 있는 어르신들을 빨리 발견해내서 뭔가 치매 치료를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치료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고요. 지금은 약간 이제 병원까지 연결이 안 되는 치매 환자나 보호자를 위한 약간 상담이라든지 조호 프로그램도 제공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대략적으로 한 400만 명 가까이 추정이 되고 있는 경도인지 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치매 안심센터에 대한 내용은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각각의 지역에 어디에 본인이 가까이 갈 수 있는 치매 안심센터가 있는지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또한 이 치매 안심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치매 안심 콜센터입니다. 1899-9988로 전화를 하시면 다양한 치매와 연관된 전문 상담사가 상담을 바로 진행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저 말씀대로 했더니 이 치매 질환이라는 것은 내가 나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참 형벌 같은 질환인데 이 참 이 저희가 삶의 철학이라든가 신념이 본인이 어떤 그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예, 교수님께서 혹시 이 치매 질환을 이렇게 전문으로 하시면서 일단 삶의 철학이라든가 어떤 신념에 영향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중요한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일체유심조입니다. 이제 불교 용어긴 하지만 모든 사물이라든지 내가 인식하는 것은 내가 만드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치매에 대해서 바라볼 때는 무조건 치매는 예방할 수 있고 치매는 예방이 가능하고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렸지만 요즘은 이제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치매는 걸릴 수 있는 병이다. 누구나 걸릴 수 있고 걸리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이제 예방이 사실은 100% 불가능한 병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인생으로서 태어나서 사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어떤 유한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 유한한 구조의 끝에 치매가 다다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죽기 직전에 2명 중에 1명은 치매를 안 걸리고 2명 중에 1명은 치매에 걸리지만 이 받아들이고 노력하고 내가 치매에 걸렸어도 중요한 것은 이걸 그냥 받아들이면서 혹시라도 내가 치매에 걸렸을 때는 이러이러한 생각을 갖겠다라고 하는 것을 치매 안 걸렸을 때부터 생각을 해야지만 치매에 걸렸을 때도 그 마음가짐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치매에 걸려도 가족분들이 나를 돌봐주겠지, 나라에서 나에 대한 시스템을 갖춰주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 주신 대로 신념을 가지고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일상생활을 하되 나중에 치매에 걸렸을 때는 두려워하지 않고 대외적으로 내가 치매도 있고 인지장애도 있지만 나는 열심히 살겠다. 그러면서 지역사회에서 그런 서포트 시스템을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그런 지역사회 서포트 시스템을 구축을 해오셨기 때문에 진료만 보실 때보다 훨씬 더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셨을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환자 혹시 있으신가요? 이제 사실 얼마 전에도 입원했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퇴원하시고 이제 요양병원에 가신 환자분이신데요. 사실 제가 한 2005년도부터 한 2010년도까지 꽤 오랫동안 이제 진료를 받던 할아버님이십니다. 근데 목수셨는데요. 어머님이 이제 오셔서 갑자기 할아버님이 이제 인지장애가 생긴 건 괜찮은데 너무 본인을 의심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할머님도 이제 나이가 80대 중반이신데 외간 남자를 만나고 그 남자 때문에 본인을 버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집에 있는 여러 가지 망치, 뭐 칼, 뭐 그런 걸 들고 와서 할머님을 계속 지속적으로 위협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님이랑 좀 상담을 하고 이런 망상이라든지 이런 위협적인 행동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약이다. 근데 약을 사용을 하면 할아버님이 꼬부랑 할아버지처럼 파킨슨 증상도 생기고 그것과 연관된 여러 가지 심뇌혈관 질환이 생겨서 빨리 사망하실 수도 있다. 근데 두 번째 방법은 할아버님이 할머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본인을 버리고 갈까 봐 두려우셔서 그러신 건데 혹시 화장실을 가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시장을 갈 때마다 할아버님하고 같이 다녀보시면 어떻겠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님께서 고민을 하시다가 그럼 할아버님하고 무조건 다녀보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정말 시장을 갈 때, 마실을 갈 때, 심지어 친구분을 만날 때든 항상 할아버님과 다니면서 팔짱을 끼시고 손을 꼭 잡고 그러고 다니셨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런 망상이라든지 공격적인 행동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없어지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중증으로 나빠지시고 이제 요양원에 계시다가 이제 후인성 폐렴이 생겨서 입원을 하셨는데요. 그런 과정에 결국은 나빠지지만 그 과정 안에서 보호자분이 환자분에 대한 행동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일정 부분 이런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증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엔 미니 강연을 들어볼 시간인데요. 오늘 정지한 교수께서 준비하신 주제가 치매 환자 보호자가 알아야 할 10가지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치매 환자 보호자가 알아야 될 10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환자에 대한 준비 사항을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고요. 두 번째는 보호자분에 대해서 내 스스로를 뭘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과 마지막으로 결국은 환자들이 나빠집니다. 이 나빠질 때 대비해서 미래에 대비 지원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몸으로 뭔가 실행을 하려고 그러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치매에 대한 이해입니다. 고령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치매도 따라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80세 이상 노인 4명 중 1명이 치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치매는 누구에게든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러한 치매는 다양한 원인 질환에 의해 생기는데요. 대략적으로 80가지 정도가 있고 어떤 그 발생 시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나눠지는데 그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알츠하이머 병인데요. 중요한 것은 알츠하이머 병이 있든 혈관성 치매가 있든 나빠지는 이유는 동반된 질환에 의해서 이러한 동반된 질환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라든지 만약 심장 질환이라든지 또한 어떤 독성을 가지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치매 질환이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치매 질환이 있어도 여러 가지 동반된 질환을 잘 관리하고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치료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듯이 치매는 신경세포가 결국은 죽어서 없어지기 때문에 인지기능 저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치매를 완치하려면 죽은 신경세포를 되돌려야 하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치료는 현실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의 치료의 목표는 최소한 정상 수준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수준을 되도록이면 유지하고 최적의 수준으로서 개선하는 것이 저희 치료의 목표라고 할 수 있고 되도록이면 치매 증상이 생기면 조기 발견을 해서 조기 치료를 했을 경우에 나빠지는 속도를 대략적으로 30% 정도 늦출 수가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치료와 관리를 통해서 환자의 삶의 질도 높이고 병의 악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은 치매 예방 악화 방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일주일에 적어도 150분 이상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150분 안에는 30분으로 나눠서 하셔도 되고 한꺼번에 50분씩 3번을 하셔도 됩니다. 핵심적인 것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강화 운동, 균형 증진 운동을 다 골고루 시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빠르게 걷기, 가볍게 달리기, 앉았다 일어나기, 계단 오르기, 또한 그 균형 증진 운동으로서 의자에서 손을 짚지 않고 일어나기, 발가락이나 발꿈치로 걷기, 한 발로 서보기, 이 각각을 골고루 시행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영양입니다. 저희가 뇌에 좋은 이제 음식을 야생견과류로 말씀드립니다. 야채, 생선, 견과류, 과일, 류는 유지방이 아니고요. 식물성, 그래서 우리가 들기름이라든지 어떤 올리브 오일을 하루에 티스푼 이상 꾸준하게 섭취하시는 것을 꼭 권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6번째로 장기요양보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신청을 하셔서 신청하실 경우에는 우리가 1등급에서 5등급, 인지지원 등급까지 나눠져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 심지어 초기 치매 환자분도 등급을 신청하실 경우에는 인지지원 등급이 거의 다 나오기 때문에 꼭 신청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또한 치매 상담 콜센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앙치매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1899-9988 너무 중요합니다. 이 번호를 꼭 외우고 계셨다가 뭔가 응급 상황이라든지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 전화를 주시면 전문 상담사가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어떤 어머님, 아버님이 치매가 발생했을 때 법률적인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주된 보호자를 누군가를 정하는 성년 후견도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만약에 우리가 초기에 인지장애가 있을 때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지만 중기로 넘어가게 되면 본인의 의사표현을 표현할 수 없다라고 판정이 되기 때문에 이 의료 의향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진단받고 만약에 초기에 아직까지 의사표현을 하실 수 있다 그러면 가족분들이 다 같이 가셔서 모든 가족분들이 다 같이 동의하는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겠습니다. 가장 마지막입니다. 치매 환자, 스스로 돌보시는 어르신들, 같은 노인 어르신일 경우뿐만이 아니라 젊은 아드님, 따님이어도 스스로 돌보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고 했지만 환자분들이 점점 나빠지면 굉장한 갈등이 생기고 보호자의 고통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왜 환자는 계속 나빠지지? 그러면서 동시에 환자를 약간 미워하는 마음과 윽박지르는 마음들이 어쩔 수 없이 생기거든요. 근데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마음을 표현을 하고 난 다음에 보호자는 또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환자분들이 계속 나빠지고 결국 보호자분이 돌볼 수 없을 때 시설로 가게 되는데 시설로 가게 되면 끝나는 거냐?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우울감이라든지 자책감이 보호자분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진단받고 열심히 노력할 때 나 스스로 내가 환자한테 정말 잘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지만 이 일이 언젠가는 끝이 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돌보는 스스로를 챙기는 마음가짐을 꼭 같이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에 대한 스스로의 스트레스 위험도를 조절하시고
꼭 나라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가검진, 건강검진을 2년마다 한 번씩 무조건 하시고요. 또한 스스로의 치매 예방을 위해서 인지활동과 주기적인 운동과 또 보호자분들께서 치매안심센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공식 질문으로 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어머니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의사가 누구냐인데 교수님께서는 어머니를 맡겨야 된다면 어떤 분께 맡기고 싶으신가요? 이제 두 분이 떠오릅니다. 한 분은 이제 제가 너무나도 존경에 마지 않는 제 은사님이신 나덕렬 교수님이신데요. 삼성 서울병원에 계시다가 지금은 이제 은퇴하셔서 이제 본인의 전문 클리닉을 이제 국내에서 처음으로 정말 치매와 연관된 영상과 인지 치료까지 이제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클리닉을 하고 계시는데 그 교수님께 맡기고 싶고, 또 두 번째는 저와 항상 저의 하나의 이제 연구 파트너인 인하대학교 최성애 교수님을 제 이제 부모님의 주치의로 이제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제 최성애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인지 치료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코그 MCI,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그러니까 기존의 코그 MCI는 책자형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두 번째로 개발한 것은 슈퍼브레인이라고 하여서 이제 컴퓨터 전산화 인지 치료 프로그램입니다. 이 연구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치매 예방 프로그램으로 선도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이 연구 자체가 전 세계에 있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의 하나의 그룹인 핑거 연구라고 하는데요. 그 핑거 연구에 안에 들어가 있고 전체 연구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뿐만이 아니라 연구에 있어서 제 믿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추천해 드립니다. 네. 저희가 그리고 명의 신청곡을 받고 있어요. 교수님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우선 이제 몇 가지 노래가 떠오르지만, 만약에 이제 청취자분들께 제가 저의 마음을 전달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선정한다 그러면 홀로 아리랑을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결국은 조선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배우자분도 사망을 하시고 혼자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분이 계셔도 어르신들끼리 이제 사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어쩔 수 없는 혼자 사시는 상황에서도 내가 치매를 예방하고 열심히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노력하는 이러한 신념적인 생활 습관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독도처럼 떨어져 있지만 독도끼리 다 연결이 되는 그러한 하나의 이제 치매를 예방하는 구성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신청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하는 시간 혹시 그 뭐 간단하게나마 소감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도록 하시죠. 네. 저도 이제 환자 진료만 보고 가끔 이제 인터뷰를 할 때는 이제 치매에 대한 얘기만 했는데,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말을 이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굉장히 저도 뜻깊었고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강조를 드리고 싶다면, 이제 치매와 연관돼서 어르신들께서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나라를 믿어주셨으면 하고, 또한 그렇다고 해서 치매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는 본인이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있는 치매안심센터를 무조건 70세 이상 넘어가시면 1년에 한 번은 방문하셔서 거기서 간단한 모니터링을 하고, 혹시라도 인지저하가 있거나 치료가 시작돼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질 경우에는 가까운 지역사회에 있는 병원에 가셔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고, 그와 동시에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삶의 습관으로 치매안심센터 방문하는 것 외에도 주 1회 이상 무조건 사회활동하시고, 또한 영양 상태 잘 유지하시는 것을 기본적인 습관으로 생각하시고 유지해 주셨으면 하고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제가 사실 그 환자분들을 외래에서 뵈면서 어르신들께 암과 심장 질환만 안 걸리면은 절대 고관절, 골절만, 낙상만 주의하시면 평생 행복하다 그러셨는데, 오늘 치매와 연관된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치매 질환에 안 걸리는 게 더욱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한테 치매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제대로 가르쳐 주시고 그다음에 주지시켜 준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건강하셔서 하여튼 지금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전국 치료 안심센터가 우리나라의 치료 환자의 예방뿐만 아니라 치료에서도 더 혁혁한
그런 기여를 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하나 또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우리 지역에 좋은 병원이 어디에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나 어플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요긴하게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치매 질환 명의 정지향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류마티스내과 이상원 교수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 멀리 동해바다 외로운 산 오늘도 거센 바람 불어오겠지 조그만 얼굴로 바람 맞으니 독도 약한 밤에 잘 잤느냐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금강산 맑은 물은 동해로 흐르고